6,600만 년 전, 지구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거대한 생물들이 지배하던 세상, 거인의 발걸음에 땅이 흔들리던 세상, 전투기보다 큰 날개 달린 괴물들이 하늘을 지배하던 세상. 그런데 우리가 배운 그들의 멸종 이야기가 불완전하다고 말한다면, 그들의 통치를 끝냈다고 알려진 소행성이 우연한 우주적 사고가 아니라 훨씬 더 의도적이고 끔찍한 무엇이었다면, 고대 암석층 깊숙이 고생물학자들은 공룡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엎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화석화된 뼈에 박힌 기이한 금속 파편들, 알려진 어떤 자연 현상과도 일치하지 않는 화상 흔적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함께 발견되어서는 안 될 서로 다른 종들이 마치 전장 배치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모습으로 얽혀있는 집단 매장지들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피를 얼게 할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은 과학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를 꺼리는 증거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남극의 얼어붙은 황무지, 수마일 두께의 얼음 아래에는 지구 역사를 문자 그대로 재편한 거대하고도 잔혹한 충돌의 잔해가 잠들어 있다. 이것은 평화로운 멸종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구 최초이자 가장 잔혹한 전쟁의 이야기다. 오늘 우리는 백악기 마지막 순간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공룡들이 단순히 기후변화나 불운한 소행성 충돌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살펴볼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별에서 온 적과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전투를 벌였다. 이 위대한 생명체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술을 지닌 적, 결국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운명을 결정한 적. 이 조사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특정 고고학적 발견이 주류 미디어에 보도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고생물학자 중 일부가 화석 기록의 이상 현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걸어야 했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지배적 지위 상승이 결코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대가를 치르고 있는 우주적 복권에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선사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증거를 살펴보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기 전 세상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균 기온이 오늘날보다 15도 더 높았던 행성, 양극을 울창한 숲이 뒤덮었던 행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와 힘을 지닌 생물들이 모든 대륙을 자유롭게 누비던 행성. 백악기 후기는 지구 초대형 동물들의 황금기였다. 높이 4m가 넘고 코끼리보다 무거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조차 원시림을 배회하던 최대 포식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용광류는 지상 수백 피트 높이의 나무 꼭대기를 향해 목을 뻗었고, 트리케라톱스 무리는 살아있는 요새처럼 광활한 평원을 가로질렀다. 하늘은 소형 항공기보다 더 큰 날개폭을 가진 익룡들의 것이었고, 대륙 대부분을 덮고 있던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는 현대 고래 크기의 해양 파충류들이 생명이 넘치는 물속에서 사냥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붕괴 직전의 위태로운 생태계가 아니었습니다. 노스다코타의 헬크릭 지층에서 최근 발견된 화석들은 모든 것이 변하기 직전까지 번성했던 생물 공동체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석 증거에 따르면 공룡의 다양성은 그들의 통치 마지막 100만 년 동안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새로운 종이 진화하고 개체 수가 증가했으며, 이 위대한 생물들은 지구상의 모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 최근 몇 년간 과학자들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전 세계에서 채취한 심층 코어 시료는 백악기 후기 대기의 산소 농도가 오늘날의 거의 2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 산소가 풍부한 환경은 단순히 더 큰 생명체를 지탱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창조했습니다. 곤충은 작은 새 크기까지 자랐고, 식물은 현대 숲이 따라잡을 수 없는 높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공룡들은 생물학이 달성할 수 있는 한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크기와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식적인 이야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생물들이 그토록 성공적이었고 그들의 세계에 완벽하게 적응했으며 개체 수가 실제로 번성하고 있었다면, 6,600만 년 전 그날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을 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통적인 이야기는 치추르브 충돌에 대해 말합니다. 직경 6마일 약 9.7km의 소행성이 수십억 개의 핵폭탄에 맞먹는 힘으로 유카탄 반도를 강타했다는 것입니다. 이 충돌은
전 지구적 산불, 대규모 지진, 수년간 지속된 핵겨울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며 거대한 충돌의 증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들은 이 우주적 충돌이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사건의 일부에 불과했음을 시사합니다. 노스다코타의 타니스 유적지를 살펴보자. 이곳은 소행성 충돌 당일 사망한 생물들의 최후 순간을 과학자들이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보존된 화석묘지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들은 설명을 거부한다. 물고기들은 불가능한 형태로 서로 겹겹이 쌓여 있다. 수백 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살았던 포유류, 파충류, 해양 생물들이 뒤엉킨 덩어리 속에 함께 묻혀 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이들 동물 다수가 충돌 이후가 아닌 그 이전에 발생한 외상 흔적을 보인다는 것이다. 타니스에서 발견된 유리구체들은 더욱 기이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 녹아내린 암석의 작은 구슬들은 소행성 충돌로 지각이 증발하고 용융 물질이 대기권 상층부로 튕겨 올라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화학 분석은 불안한 사실을 드러냈다. 구상체에는 지각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미량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태양계의 존재에서는 안 될 금속과 동위원소가 들어있다. 기술의 증거가 담겨 있다. 수년간 샘플을 분석해온 지구화학자 사라첸 박사는 모든 것을 바꾼 발견을 했다. 전 세계 충돌 현장에서 발굴된 구상체층 깊숙이 묻힌 표본에서 그녀는 인공물질이라 할 수밖에 없는 미세한 파편들을 발견했다. 자연적으로 형성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무자규적이라기엔 너무 조직적이며 알려진 어떤 지질학적 과정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을 만큼 진보된 구조물이었다. 첸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과학계는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 연구자들은 그녀의 연구를 오염이나 오해로 일축했다. 그녀의 연구 자금은 의문의 중단을 맞았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녀의 발견을 지지했던 여러 동료들이 갑자기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녀의 발견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 고고학 유적지에서 유사한 이상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몽골에서는 고생물학자들이 서로 다른 시대의 공룡 수백 마리가 어떻게든 한 곳에 매장된 집단 매장지를 발견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연구진이 단일 사건으로 함께 매장된 증거와 함께 수천 년 전에 멸종 사건을 앞둔 듯한 대규모 굴착 작업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남극에서는 지표 관통 레이더가 얼음 아래에 묻힌 기하학적 구조물을 드러냈는데 이는 자연적 형성물로는 너무 규칙적이고 복잡했다. 드러난 패턴은 명백했다. 대멸종 직전 수천 년 동안 무언가가 체계적으로 지구의 지형을 바꾸고 있었다. 무언가가 엄청난 양의 흙과 암석을 이동시키고 있었다. 무언가가 지구 각지의 다양한 종들을 모아 특정 장소에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가 이 모든 일을 자연적 과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조직력과 기술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6,600만 년 전 누가 혹은 무엇이 그런 능력을 지녔을까? 그 해답은 우리 행성의 과거가 아닌 오늘날 우리가 심우주에서 수신하는 신호 속에 있다.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들은 6,600만 년 전 우리 태양계가 위치했던 우주 공간의 동일한 지역에서 발신된 것으로 보이는 일정한 패턴의 전송 신호를 포착했다. 이 신호들은 몇 년마다 반복되며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항상 동일한 수학적 정밀도로 전송된다. 과학자들이 마침내 이 전송 신호를 해독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내용은 전 세계 정보기관에 충격을 주었다. 신호에는 백악기 후기 당시 지구의 위치를 보여주는 상세한 항성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6,600만 년 전 우리 행성의 구성과 일치하는 대기 측정값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과학적 정확도로 지구의 지배적 생명체를 묘사한 생물학적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어딘가에 존재하는 누군가는 대멸종 이전의 지구를 기억하고 있다. 어딘가에 존재하는 누군가는 수백만 년 동안 우리를 지켜봐왔다. 그리고 어딘가에 존재하는 누군가는 인류가 결국 지배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장본인일지도 모른다. 이 발견들의 함의는 단순한 고고학적 호기심을 훨씬 뛰어넘는다. 지구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고도의 지능체에 의해 관찰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관찰만으로는 백악기 말기에 발생한 체계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증거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의도적이며 무한히 더 불안한 무언가를 가리킨다. 인도 데칸 트랩스를 살펴보자. 약 6,800만 년 전 분출을 시작한 거대한 화산 지형이다.
전통적 지질학은 이 분출을 자연적 화산 활동으로 설명하지만 최근 지진 분석은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다. 데칸 트랩스 지하 마그마 챔버에는 인위적 조작의 흔적이 존재한다. 분출 패턴은 자연에서 발생하지 않는 기하학적 순서를 따른다. 또한 화산암의 신부 코어 샘플에는 전 세계 충돌 구체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비정상적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가 지구의 지질학적 과정을 무기로 활용했다. 누군가가 외과적 정밀도로 화산 분출을 유발하며 공룡 개체군이 가장 집중된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았다. 데칸 트랩은 단순한 무작위 화산 활동이 아니었다. 이는 지구 전체를 재편할 전쟁의 서막이었다. 하지만 화산 활동만으로는 공룡처럼 성공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생물을 멸종시킬 수 없었다. 화석 기록에 따르면 많은 종들이 초기 화산 활동 단계에서 오히려 번성했으며 변화하는 대기 조건에 놀라운 회복력으로 적응했다. 더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단 몇 시간 만에 행성 생태계 전체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치추르브 충돌체는 평범한 소행성이 아니었다. 충돌 크레이터의 스펙트럼 분석은 수십 년간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한 구성상의 이상 현상을 드러냈다. 지구에 충돌한 물체는 우리 태양계 내 알려진 어떤 소행성이나 해성과도 일치하지 않는 동위원소 비율을 지녔다. 인공적인 강화나 조작을 암시하는 미량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궤적 계산 결과, 이 충돌이 우연한 우주적 충돌이 아니라 지구에 최대의 파괴를 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각도로 지구에 명중시킨 정밀 조준된 투사체였음을 보여준다. 충돌 크레이터 연구에 평생을 바친 행성 물리학자 마커스 발데지 박사는 자신의 멸종 사건에 대한 모든 지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발견을 했다. 치추르브 충돌의 수학적 모델 속에 숨겨진 궤도 수정 증거를 발견한 것이다. 소행성은 지구에 최종 접근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방향을 변경했는데 이는 지능형 유도 시스템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조정이었다. 발데지가 국제 소행성 충돌 학회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반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그의 연구는 기밀로 분류되었고 연구 자금은 중단되었으며 교수직은 조용히 해고되었다. 공식적인 설명은 예산 제약과 학과 개편을 이유로 들었지만 발데지를 아는 동료들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는 공룡 멸종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행성 간 전쟁의 결과라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었다. 증거는 충돌 자체에서 그치지 않는다. 초크술로브 충돌체 최초 발견 이후 수십 년간 진행된 지질 조사 결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소형 크레이터 네트워크가 드러났으며 모두 약 6,600만 년 전 동일한 좁은 시간대에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2차 충돌 흔적들은 동일한 구성 이상 현상, 동일한 궤적 정밀도, 동일한 인공 유도 증거를 보여준다. 지구는 단일 소행성에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 태양계 너머 어딘가에서 발사된 탄환들의 조율된 포격에 폭격당한 것이다. 그러나 진보된 외계 문명이 왜 공룡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을까? 그 해답은 6,600만 년 전 지구가 무엇을 상징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우리 행성은 중간 크기별을 공존하는 평범한 암석이 아니었다. 진화가 전례 없는 크기, 지능, 적응 능력을 지닌 생명체를 창조한 생물학적 보물창고였다. 공룡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지구가 지배적인 지능종을 창조하려는 첫 시도였다. 공룡 두개골 화석에 대한 최근 분석은 주류 과학계가 의도적으로 은폐해온 사실을 드러냈다. 백악기 후기 많은 종들은 멸종 직전 수백만 년 동안 급속한 뇌 발달 증거를 보인다. 두개 용적이 증가하고 신경계 복잡성이 진화했으며 일부 종은 도구 사용과 복잡한 의사소통을 위한 생리적 전제 조건을 갖추기 시작했다. 북미 전역에서 발견된 소형 수각류 공룡 트로도는 현대 조류에 근접한 뇌 체중 비율을 지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백악기 말기 트로돈 화석이 단순한 무리 사냥을 훨씬 뛰어넘는 사회적 조직의 증거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들은 구조화된 둥지를 짓고 돌과 뼈로 조잡한 도구를 만들었으며 몬테나와 엘버타 전역의 동굴 시스템에서 발견된 발톱 자국을 통해 원시적인 형태의 문자 의사소통까지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파타고니아 외딴 지역에서 이루어진 발견은 더욱 놀랍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합동탐사팀이 발견한 것은 공룡 도시라밖에 표현할 수 없는 구조물들이었습니다. 기하학적 패턴으로 배열된 거대한 석조 구조물들은 분명히 수백 마리의 공룡이 장기간에 걸쳐 협동 작업을 통해 건설한 인공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의 연대는 정확히 6,600만 년 전입니다. 그 함의는 경악스러울 정도다. 지구 공룡들은 단순히 더 크고 강력한 생물로 진화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능과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아마도 수백만 년만 더 진화했다면 우주 비행에 성공했을 수도, 지구 너머로 퍼져나갔을 수도, 이미 별들 사이에 자리 잡은 다른 지성체들에게 위협이 되었을 수도 있다. 지구의 발전을 감시하던 진보된 외계 문명의 관점에서 공룡들의 지능 상승은 존재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 생물들은 거대하고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뛰어나며 결국 은하계 이 지역에서 외계인의 지배에 도전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결책은 우아하면서도 잔혹했다. 위협이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이어진 전쟁은 대등한 싸움이 아니었다. 한쪽에는 1억 6천만 년 이상 지구를 지배해온 이제 기술 문명을 이루려는 지구의 가장 성공적인 진화 실험체가 섰다. 다른 쪽에는 별 너머에서 온 지능체가 섰는데 그들은 세계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무기와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공룡들은 승산이 없었지만 싸우지 않고 항복하지는 않았다. 전 세계 전투 현장에서 발견된 화석 증거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술에 맞서 이빨과 발톱만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한 생물들의 마지막 사투를 증언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생물학자들이 조직적인 방어 전략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서로 다른 공룡종들이 공동의 적에 맞서 협력했음을 시사한다. 가장 소름 끼치는 발견은 캐나다 북극 지역에서 나왔다. 연구진은 수백 종의 공룡 화석이 군사적 진영이라 할 만한 형태로 배열된 채 발견되었다. 거대한 용광류는 살아있는 방패로 배치되었고 빠른 포식자들은 측면 기동을 위해 배치되었으며 공중의 익룡들은 정찰과 공격을 위해 조율되었다. 이들은 자연재해에 휘말린 무작위 동물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인류 최초의 전쟁에서 지구를 차지할 권리를 위해 싸운 병사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용기는 기술적 격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외계인들은 화산 폭발을 유발하고 항성간 거리를 가로질러 소행성을 유도하며 외과적 정밀도로 지구 기후를 조작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했다. 전쟁은 아마도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다. 지질학적 관점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였지만 공룡들이 멸종 위기에 직면했음을 깨닫고 마지막 절박한 도박을 시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현재 뉴멕시코 주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장 깊은 동굴에서 과학자들은 공룡의 행동에 대한 기존의 모든 이해를 뒤엎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유기적 도구로는 불가능했을 기술로 단단한 암석에 새겨진 상징과 문양들은 오직 메시지라고만 설명될 수 있다. 무작위적인 긁힘이나 영역 표시가 아닌 수학적 정밀도와 천문학적 정확성을 지닌 의도적인 의사소통이었다. 이 조각들은 별의 위치, 행성 정렬, 천체 역학을 보여주며 6,600만 년 전 지구 생명체가 가질 수 있었던 물리학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점은 이 상징들 속에 우주에서 다가오는 물체에 대한 상세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궤적 계산과 충돌, 예측까지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가 현재 치크슬로브 소행성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공룡들은 다가올 일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접근하는 위협을 감지했고 자신들의 세계를 물려받을 지능체에게 기록을 남기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없는 생명체가 어떻게 그토록 정교한 천문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전 세계 백악기 후기 암석층에 흩어져 있는 금속 파편들 속에 있다.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이 파편들은 명백히 인공적인 내부 구조를 드러냈다. 미세한 회로, 결정질 매트릭스, 그리고 유기체와 기술의 혼합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누군가가 지구 지배 종족에게 진보된 지식을 공유하며 다가올 공격을 인식하고 대비하도록 가르쳤던 것이다. 모든 외계 지성체가 공룡 문명을 제거하려는 의지를 공유한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해독된 심우주에서 가로챈 무선 통신은 지구의 미래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서로 다른 외계 세력 간의 교신을 드러냈다. 일부는 보존을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통제된 개발을 주장했지만 지배적인 세력은 잠재적 경쟁자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룡들은 별들 사이에 동맹을 두었지만 지구를 미래 식민지화를 위해 정리해야 할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세력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였고 결국 압도당했다. 공룡을 멸종시킨 전쟁은 단순한 행성 간 분쟁이 아니었다. 이는 수백만 년 동안
무수한 항성기에 걸쳐 격렬하게 벌어져온 영토 지배를 위한 더 큰 은하계적 투쟁의 일부였다. 남극에서 최근 발견된 증거들은 이 우주적 갈등에 대한 지금까지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 얼음 깊은 곳에서 집안 관통 레이더가 수천만 년 전 인류 문명보다 오래된 거대한 구조물들을 드러냈다. 이들은 자연지형이나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다. 벙커, 지휘센터, 그리고 무기 제조 시설로 보이는 것들로 인류가 건설한 어떤 것보다도 훨씬 거대한 규모로 치어졌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증거는 지구 역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바꾸는 진실을 드러낸다. 공룡의 멸종은 우연한 우주적 사고가 아니라 지구를 차지할 종족을 결정한 성간 전쟁의 마지막 장이었다. 외계 통신을 해독하고 숨겨진 고고학 유적지를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 외계 지적 생명체들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 그리고 인류가 마침내 별들 사이로 나아갈 때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